피카츄의 에너지 데몬.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이고요. 저는 권 선생입니다. 네, 오늘 또 아주 귀한 분이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의 집행위원장님이신 김용국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김용국 집행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요, 바로 한빛 원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한빛 원전 3, 4호기에서 굉장히 많은 공극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도 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공극이 얼마나 많이 좀 발견이 된 건지. 공극은요,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래 속에 있는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미세한 것을 공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우리는 벌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벌집처럼 이렇게. 네, 그만큼 많이 공극이 많다라는 거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157cm짜리. 그러니까 이제 경락 건물이 120cm인데 기본적으로 주 전기관이 나가는 곳은 167cm예요. 근데 167cm 중에 10cm만 남기고 157cm짜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옆으로는 얼마나 되냐 하면 폭이 3m, 31cm, 진짜 엄청 크네요. 높이가 90cm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건 창문이네요, 거의. 그렇죠. 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게 지금 경납 건물에 생긴 공극들을 그렇죠. 경납 건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락 건물은 이제 원자력계, 이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고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경락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밖으로 절대 방사능이 유출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주장을 해왔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방사성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장치인데 거기에 구멍이 엄청나게 크게. 그 안에 사고가 나면 방사능이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원자로 밖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 방사능 물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157cm짜리 구멍이 생겨버리니까 이건 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157이면 제 키보다 좀 작거든요. 네, 네. 키만한 구멍이. 가서 누우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딱 맞겠네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많은 공극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거는 전체 국내 원전에서 발견된 전체 공극 중에 무려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공극들이 유독 한빛 원전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광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원자로라고 해서 최초로 지어진 발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과정이라든가 관리 감독 체계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가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밤샘 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도 막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런 공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 부실공사. 예. 그것이 지어진 것은 90년, 91년도였어요. 이것 딱 되자마자 저희들한테 이제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 1, 2호기 지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3, 4호기 지을 때는 이거 문제 심각하네. 감독도 없을 때 막 해버리네. 그 철근이 이렇게 조밀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냥 막 붓고 하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네 하고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영광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3, 4호기 공사 완료 될 때까지 1000회 정도 집회, 농성, 시위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 공극이랑 부실시공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던 거는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망치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 성적서이죠. 그 다음에 5호기에서는 30cm짜리 도라이버가 있습니다. 이만한 30cm짜리 도라이버가 냉각제 펌프, 원자로를 냉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 기기 속에가 도라이버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또 망치가 발견이 되고 경락 건물하고 상층부가 있는데 경락 건물에는 격벽하고 상층부 이걸 연결할 때 그 연결 부위가 환영 공국이라 해가지고 138m거든요. 이게 138m인데 18cm, 20cm로 해가지고 쭉 비어 있었던 거죠. 뭐 영광에서는 지금 이제 그런 건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영광 사람들 같은 경우 뜨끔뜨끔하죠.
생각보다 진짜 많은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괜히 벌집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한수원 측에서는 이런 공급 보수를 완료를 하고 또 이제 원안위에서 승인을 하면 재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안위에서는 또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당시 한전 내 공사를 관리 감독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도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들, 이런 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90년대 초반. 서류로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서류만 검토해서 갖고 딱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잘못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거든요. 덮기에 급급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영광 사람들은 당시에 제보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부실공사를 할 때 참여했던 노동자들도 있고, 여러 철근 빼먹은 사람도 알고,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거 내용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너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들의 부실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가동을 해라. 가동하고 싶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한수원, 원안위, 그리고 이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직접적으로 시공을 했던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이렇게까지 부실공사를 해놓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물론 계약서상에는 그 품질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5년, 10년이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지금 20여 년이 넘어버린, 거의 뭐 30여 년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네, 오늘 이제 김용국 집행위원장님 나와주셔서 한빛 원전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카츄의 에너지 데모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